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데 이 상황들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계속 얘기를 해왔던 건데 이게 인정이 안 되거나 아니면 언론 보도에 그냥 묻혀서 사라져버렸던 거예요. 이정근 사무부총장을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그 부총장의 휴대전화 안에서 압수해 보니까 거기에서 그 사건과 별건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돈을 받은 흔적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다. 그러면서 민주당 수사를 하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검찰은 당연히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거니까 다른 사건에 민주당 의원들이 돈봉투를 돌렸다고 하는 증거도 된다고 해서 제출이 됐던 건데 근데 법원에서는 아니야. 이거는 별건이야. 따로 압수영장 받아야 돼. 그렇지. 따로 압수영장을 받아가지고 그걸 들여다봐야 되는데 같은 사건이라고 보고 거기서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을 기소를 했다 이렇게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법 증거 수집에 해당이 되는 거지. 그럼 그 무죄. 송영길 대표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정근 이 사람이랑 그러니까 연관돼가지고 이분과 연관이 관련된 있지. 것도 있고 아닌 것도 별건 있는 것 수사로 같은데 가신 그렇기 거잖아요. 때문에 송영길 그 대표의 사건은 차후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적어도 네. 이정근 수사를 하다가 최초의 시발이 됐던 민주당 의원들의 수사 같은 경우에는 위법 수직 증거로 인한 무죄 선고가 내려진 상황이고 네. 당시에 이정근 씨가 네. 사업가들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았던 혐의가 문제가 된 거였고 이걸 수사하면서 휴대전화를 가져갔는데 그 안에 보니까 이정근 씨가 무려 2016년부터 약 7년 동안 모든 전화 통화를 자동 녹음 기능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원래 이정근이 받는 혐의 이외에 알선수재 혐의 이외에 다른 것들을 검찰이 신나서 찾아본 거죠. 그러다가 좋아 이거야 하면서 이제 갔던 거였는데 법원은 증거 능력을 완벽하게 배척한 것이죠. 사실 형사소송법을 학부에서만 배웠어도 이게 위법수직 증거고 이걸로 인해서 유죄의 심증을 할 수 없다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잘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검찰이 사실 그런 걸로 먼지털이식 수사 이런 걸 했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단죄를 해준 겁니다. 이거 비슷한 사건이 최근에도 있고 지금도 맞아요. 진행되고 있죠. 강혜경 씨가 핸드폰을 제출된 것도 있고 압수한 것도 있는데 거기에서 강혜경 씨가 자꾸 공익 제보를 하니까 그 입을 다물게 할 목적으로 추정되는데 이렇게 별건 수사를 해갖고 아무런 관련이 없던 거를 지금 기소를 해놨어요. 창원지검에 계시는 검사 판사님 여러분 잘 보고 계시죠? 앞선 판결, 앞선 판결 나야 됩니다. 네. 아, 그럼 그것 별건- 말고도 지금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과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검찰이 2차 수사팀 꾸려가지고 별건 수사, 별건 기소하는 내용이에요. 그거 판사가 볼 때 이것도 아니야 라고 해서 무죄 판결을 한 거란 말이에요. 별건 그게 이해충돌 방지예요. 수사 자체가 불법은 아니에요? 아니, 그거 그것도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사실 아, 별건 자체가. 수사가. 그래요? 문제는 있는데 별건 수사 자체를 뭐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A 혐의로 목적으로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받아가서 특히 압수수색영장을 받아가서 그거를 B 혐의로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만약에 그러고 싶다고 하면 B 혐의에 대한 영장을 추가로 받아야죠. 그렇지. 추가를. 그러니까 네. 오은혜 네. 씨가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해가지고 형사 고소를 해요. 네.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고 해서 상대편의 휴대전화를 다 뒤졌어. 뒤졌는데 거기에 그 사람이 탈세를 하거나 무슨 혐의가 있었던 내용이 들어있어. 네. 그럼 그거 가지고 수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불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형사법 원리를 말씀드리면 딱 그걸 발견하는 순간 스탑하고 바로 새로 영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근데 네. 왜 안 받아서 하는 거야? 귀찮으니까요. 아니 근데 귀찮다기보다는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 사건이니까 특수부라고 하는 검사들이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민주당을 관행이었어요. 타겟팅하는 거지. 당연하다고. 근데 사실은 정말로 귀찮은 게 아니면 그냥 영장 치면 돼요. 사실 그 당시 특수부의 영장을 법원이 뭐 기각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뭐 발견됐으니까 영장을 친 거라서 영장만 치면 되는 건데 지금까지 특수부의 수사에 대해 법원이 한 번도 여기에 제동을 안 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관행처럼 굳어졌고 네. 이게 당연했던 건데 원칙으로 돌아갔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너무 원래. 당연한 거. 그리고 이정근 씨 사건에서 시작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돈봉투 사건으로 넘어갔는데 네. 그 과정들이 약간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검찰은 입이 10개라도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가지고 운운할 자격이 없다. 어떤 거냐면 이정근 씨 관련된 사건으로 이정근을 잡지 않습니다. 구속을 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정근의 휴대전화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그녀를 통해서 수사하는 게 굉장히 용이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이정근 씨 본인 재판에서 최초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을 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어떻게 했을까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더 높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법원이 봤을 때는 검찰이 선고 형량보다 낮게 구형했다는 얘기인 거고 그 당시에 기자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돌았냐면 이거 일종의 돈봉투 사건 수사를 위한 플리바게닝 아니야? 사실 우리가 유죄 협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꼼수를 쓴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항소심에서도 이정근 사건에서 똑같이 3년 구형을 했지만 법원은 4년 2개월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4년 2개월이 확정됐기 때문에 검찰의 구형량은 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사의 방식이나 태도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인 거예요. 이정근 비위와 관련돼 있는 수사를 시작했는데 이정근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증거가 나왔다라고 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을 향해서 수사의 방향을 틀어버렸어. 그래서 민주당을 쑥다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까지 또 그러니까요. 별건으로 들어간 그 거잖아요. 파리에 있는 사람 당장 오라고 난리 쳐가지고. 그리고 자기 후원 단체에서 나왔던 증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송영길 전 대표를 기소하는 네. 이런 일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발단이 된 이정근 씨라고 하는 사람의 입을 열기 위해서 이 사람의 형량을 낮춰주는 거야 검찰이. 일종의 플리바게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른 것에 그러니까 원래 이정근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민주당 수사가 주가 되고 이정근 수사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네. 이게 대장동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까 제가 대장동도 말씀드렸지만 1심에서 대장동 일당에 대한 구형량보다 더 높은 선고량이 나왔잖아요. 유동규. 네, 정확하게. 유동규는 아예 풀려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정치를 하기도 했어. 출마 선언도 했어.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재명 당시 대표를 잡기 위해서 수사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조가 똑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흐름을 좀 유의있게 보는 게 법원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런 사례들이 몇 가지가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동 2심으로 넘어갔을 때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정확하게 말하면 엄격하게 본 게 아니라 원칙대로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원칙대로. 사실은 이게 원칙이에요. 그럼요. 예, 그리고 조희대 씨 보고 계시죠? 그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독립은 이렇게 법과 원칙대로 할 때 세워지는 겁니다. 네. 예, 본인들이 원하는 재판장으로 할 때 세워지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이게 사실 이정근 사건과 그에 이은 돈봉투 사건은 1탄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그 말미에 어떤 수사를 하고 있냐면 서울중앙지검에서 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고 수사를 한창 하고 있는데 당시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수사팀 지휘부가 PC의 데이터를 썼던 PC죠. 그들이 썼던 PC의 데이터가 완전히 삭제된 정황이 지금 어머나. 새로 발견됐다고 하는데 증거인멸 아닙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이 법을 아는 것들이 더 심하더라고요. 예전에 고발사주 사건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패턴이었거든요. 지네들의 증거는 싹 지우는 거야. 디가우징 해버리는 거지. 디가우징. 그리고 우리 한동훈 전 대표는 아예 휴대폰에 비밀번호 안 풀어주잖아요. 네. 지금 김건희 씨도 휴대폰 비밀번호 안 풀어주는 게 있다고 하거든요. 아직까지도. 아,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이 증거인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아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예전에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잖아요. 뭐가 꿀려가지고 그거 안 풀어주냐. 아니 어차피 압수영장을 받는다 하더라도 혐의와 관련되는 내용, 영장이 발부가 된 내용만 들여다볼 수 있는 건데 네. 굳이 그걸 다 자기가 안 열어주겠다고 악착같이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안 했으니까 못 믿는 거죠.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열어줬을 때. 아니까 그런 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휘부가 김건희 씨한테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김건희 특검이 가서 압수수색을 한 거잖아요. 가서 보니까 컴퓨터 전부 디가우징 됐어. 근데 이 검찰도 약간 허술한 구석이 있나 봐.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컴퓨터는 디가우징 했는데 안 한 것들이 있나 봐요. 일부는 또 일부 네. 있나 봐. 네. 그걸 통해서 일부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고 그런 얘기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원래 네. 진짜 프로는 디가우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게 애매하게 남겨놔야 됩니다. 아 진짜 프로는 네.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증거인멸했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급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근데 합니다. 범죄를 지금 조장하는 겁니까? 증거인멸 했다고 의심을 하더라도 이 검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뭘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이거 자체를 증거인멸 혐의로 해서
제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렇게 디가우징 돼 있거나 안티 포렌식을 진행한 경우에는 이거 따로 혐의로 잡아갖고 그걸로 수사를 하죠. 근데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아니 근데 답답하긴 멀리 하죠. 갈 게 없는 게 제가 지금까지 검찰을 출입하면서 보고 들었던 사건들 중에서 이런 것들을 증거인멸로 많아요. 처벌한 경우가 많아요. 오. 2010년도에 MB 정부 때 그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당시에 정부의 비판적인 동영상을 올린 일반인들을 사찰한 사건인데 그것들을 PC에 저장해 놨다가 그 자기력을 이용해가지고 다 지워버렸어. 디가우징을 했어. 그 삭제에 동원됐던 사람들이 증거인멸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대선 당시에 국정원의 댓글 조작 공작이 있었는데 당시에 그런 수사를 하고도 축소해서 발표한 경찰이 안티포렌식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지운 정황이 있었는데 그 지운 사람 증거인멸로 재판 갔습니다. 검사는 간 적 없잖아요, 근데. 검사들도 그리고 검찰이 자기들은 처벌을 하고 이 죄를 피한다는 거를 우리 국민들 누가 용납하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안 이들이 되죠.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는 원래 서로 간에 업무 이렇게 그 크게 두 가지야. 그러니까 내부 연한이 다 됐을 때 우리는 원래 컴퓨터를 그런 방식으로 디가우징해서 뭐 그런 식의 없애버린다. 설명을 하겠죠. 그렇게 네. 하거나 또 하나는 내가 원래 쓰던 컴퓨터가 있었는데 내가 다른 데로 옮겨지거나 퇴사를 하거나 그러니까 퇴직을 하거나 이럴 때는 원래 있는 컴퓨터 자료 다 지운다. 늘 관행이다. 이런 방식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관행이에요. 검찰인 세 분 사람이 민주당에도 엄청 많을 텐데 뭘 컴퓨터에 뭘 지우고 저희가 심지어 그 검찰청 그 법무관으로 들어갔을 때 그 컴퓨터 안에는 그 스타크래프트 립 버전이 있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립 버전이라는 거는 정식으로 다운로드 받은 게 아니라는 네,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설치 버전인 거죠. 그 어. 배틀넷에 들어가지 않는 걸로.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거기에 이제 내부 망에서 게임을 하는 그 UDP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틀넷 인터넷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내부 그 네. 네트워크에서만 거기에 역대 부장님들을 욕하는 아이디가 수두룩 빽빽했습니다. 근데 일부러 남겨둔 거 네, 아니에요? 그것도 있으니까 메시지. 그러니까 뭘 지우고 가지 않아요. 그냥 가는 겁니다. 뭘 지우고 가요. 다. 진짜 그런 게임 같은 것도 남아있는 정도의 수준이니까 잘 찾아보면은 옛날에 썼던 검사님들이 썼던 서면이나 이런 거 다 남아 있어요. 근데 뭘 그걸 지우고 간다고 말도 안 되는. 근데 그게 그런 게 다 면죄부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제 뭐 변명 아닌 변명 뭐 그런 방식으로 이제 빠져나갔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게 특검이라는 게 또 거기 안에 수사하는 검사들이 또 그 검사들 아니에요. 그게 항상 문제지 사실. 아니 아마도 이제 김건희 특검이 최대한 검사 이걸 참여를 배제하고 수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달 28일 수사가 끝납니다.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경찰이 이첩해서 해야 되는데 네. 특검이 어느 정도까지 해결을 하고 마무리할 수 있을까? 지금 당장 얘기 들어보면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 다음 주 월요일에 피의자로 이제 소환 통보를 해놓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사실 1차 통보이기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이제 일주일 안에 수사가 일단락되기 때문에 과연 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마무리하고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종합특검이나 이 다른 수를 낼 때는 이제는 시간을 넉넉하게 내야 돼요. 왜냐면 6개월이라는 제한 시간이 있으니까 이거 시간 끊는 방식으로 보통 저희가 법조계에서 쓸 때 길면 2달, 그러니까 짧으면 한 달, 길면 2달은 벌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 국룰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한 두어 번만 하면은 어떻게 잘하면 6개월 버틸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아니면 내 차례가 지금처럼 늦었을 때는 일주일? 그럼 100% 버티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기간을 좀 넉넉하게 이번엔 잡아갖고 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나치장당 쫓듯이 이거는 좀 기간을 넉넉하게 해서 이런 전략 자체가 아예 안 통하니까 시도조차 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선언적으로 좀 진행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수사가 탄력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 중에 하나는 박성재가 김건희한테 어떻게 했는가, 김건희가 박성재한테 어떻게 했는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안방마님. 정점에 있는 부분에 행위가 드러나 있고 나머지는 결국은 이어지는 하달된 내용들을 가지고 실천하고 이행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뭐 어느 정도 증거를 잡을 수 있을까가 항상 문제겠죠. 그러니까 진작에 인멸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그랬을 시간이 가능성이 많이 매우 지났는데. 높죠. 전부 다 휴대폰 바꿨겠지. 네. 그 밑에 쭉 밑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뿐만 아니라 뭐 김주현 민정수석 그리고 그 밑에 차장급 다 들어있죠 지금 피의자로. 다 지금 네. 밑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휴대폰 계속 들고 있으려나 모르겠어. 아마 없어버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근데 이게 또 가끔 이렇게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분들 중에서는 없애진 않아요. 왜냐면 나중에 내가 그걸 딜할 재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물론 나는 잘못 없다. 상단에 계신 분들은 맞아요. 네. 들고 무조건 파기를 하죠. 충분히 그럴 수 하지만 있습니다. 중간에 네. 있는 사람은 나중에 나한테 몰리거나 그 실무자가 알아서 했습니다라는 이제 꼬리자리가 나왔을 때 살기 위해서는 지시 남겨놔야죠. 정황이 무조건 아,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 1심에서 들어가기 시작하면 죄수의 딜레마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뭐 서울역 6번 출구 앞에 있는 거기 핸드폰 있어요 묻나 아니면 저희 처남한테 물어보시면 있어요라는 드립이 점점 나오기 시작할 거고 그럼 좀 더 실체적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이 사건 수사가 좀 더 쉽게 해결이 될 수 있었는데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물론 조은석 특검에서 수사를 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서 2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죠. 2번 다 법원에서 기각이 됐는데 어제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 사건을 보니까 박성재 전 장관의 영장 기각이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영장을 기각할 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는데 어제 헌재가 조지호를 파면한 만장일치로 파면하면서 네. 완벽하게 그 논리를 허무는 논거를 제공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은 이 사건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국회를 모여 저항했고 평균적인 법강정을 가진 사회 일반인도 이 사건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라고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거에 기초해서 판단을 했다고 한다면은 판사가 박성재가 그 쉽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판단 자체를 절대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둘 중에 하나죠. 그 풀어줄 결심을 하고 이유를 붙였던가 그냥 판사님이기 때문에 검사 걔네 공부 못해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던 거야. 물론 농담인데 그 위법성 인식을 핑계로 구속영장 기각을 했던 건 정말 사법부 흑역사로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사법부가 본인들이 당일날 계엄이 합법이라는 전자에 뭘 했던 것을 생각을 하면 박성재도 또 동일하게 그 동일한 구조로 메커니즘으로 움직였거든요. 혹시나 그런 것은 아닌지. 그거는 네. 것이 아닌지 저희가 의심이 되고 그거에 대한 의심이 좀 커졌던 이유가 이번에 내규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법원 예규. 맞아요. 거기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가 제일 관점 중심적으로 봤던 게 영장 전담 재판부는 그냥 그대로 간다는 식의 없죠. 어떠한 네. 내용이 네. 없어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조희대 맞아요. 대법원장은 모든 걸 다 포기하더라도 영장 전담 재판부를 선출하는 걸 막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 그건 심산이기 네, 때문에 반대로 나한테 치고 오는 거는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걸 다시 역산으로 돌려보면 네. 박성재를 막았던 건 그런 이유가 아닐까라고 강력하게 추정합니다. 이 기세로라면 조희대 이 대법원장을 헌재 탄핵으로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탈옥시켰고. 경찰청장이 네. 탄핵이 될 수 있었던 건 헌법재판소의 그 소송 자료가 같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지금 대법원 조희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놓은 게 없죠. 아. 그러니까 헌재 입장에서는 그렇지. 지금 네. 밝혀진 판단할 사실로만 필요가 없지. 판단해야 되는데 지난번 검사 탄핵 때 탄핵이 안 된 이유는 네. 의심은 너무 가는데 검찰청에서 자료를 안 줬어요. 검찰청에서. 네. 아. 그러면 지금 만약 연어술 파티나 이런 거 지금 다 나왔잖아요. 그거 지금 들고 가면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헌재는 의심은 가는데 우리가 증거로서 왜냐면 그렇지. 탄핵이라는 거는 굉장히 정말 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명백히 밝혀진 그 직을 유지하는 거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결정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물증이 없어서 못한 겁니다. 네. 지금 조희대를 탄핵 소추한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특검이 마무리되면 어디서 어떻게 수사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건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희대도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김건희를 봐주는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김건희 특검이 마무리를 못 짓는다고 한다면 그 사건은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에 이첩이 되게 돼 있습니다. 앞서 보면 윤석열을 불구속으로 풀어주려고 했던 시도들에 대해서도 조은석 특검이 경찰에 보내놓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사실은 여러 가지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 국면에서 제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심우정과 박성재 사건을 정말로 뚜렷하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그렇게 해서 경찰의 사건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제2의 특검을 해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저울질을 좀 하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긴 해요. 일단 특검이 출범할 때까지 제2특검이 출범할 때까지 시간 공백이 좀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국수본에서 열심히 지금 뭐 수사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거 조금 지켜보면 어떨까 싶고요. 네. 저는 제2특검은 민주당이 양보할 수 없는 안이라고 봐요. 양보를 아마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 전단 재판부는 사실 조금 좀 제가 볼 때 23일 날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하니까 좀 시간이 있잖아요. 여론 추이나 이런 것들 좀 살피는 모습은 있을 것 같긴 한데 제2특검까지 민주당에서 이거는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특검선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이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의 디가우징 문제도 얘기 나왔던 것처럼 검찰이 왜 윤석열 정권 시절에 그런 방식으로 정치 수사를 했고 또 김건희 수사에 대해서 계속 면죄부를 줬고 이렇게 했는지 그런 것들에 관한 실체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는 노력을 하면 오히려 내란과 관련되어 있는 실체를 규명하는 것도 규명하는 거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한테 굉장히 박수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윤석열, 김건희 뭐 이렇게 주요한 인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약간 논점을 틀어보면 결국은 김건희를 봐준 건 박성재이기 때문에 검찰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기 위해서는 그 이름이 특검이라든가 경찰 수사의 주요한 인물로 떠올라야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심우정 같은 경우도 윤석열을 방면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특검에서 제대로 구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심우정 중심으로 수사가 돼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박성재와 심우정에 대한 수사가 향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꿀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합니다. 그리고 특검이 1차에 도입된 것도 기존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못하게 했던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면 그게 바로 박성재, 심우정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2차 특검이든 종합특검이든 뭐 국수본으로 가든 그 점을 감안을 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 뜻은 뭐냐면 지금 1차 특검을 할 때 저희가 문제점은 빠르게 6개월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그 수사를 하던 사람들이 대거 합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왜 수사를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가 없는 구조였죠. 지금 이번 국수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국수본에서 수사하던 사람들은 기존의 검사들이 아닌 경찰들이기 때문에 그걸 수사할 유인도 있고 동력도 있고 구조가 그렇지. 생깁니다. 네. 이부 사람들을 중심으로 뭐 특검이 열리든 아니면 국수본에 맡기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새로 수사팀을 꾸려서 왜 기존의 수사기관이었던 검찰은 이런 것을 수사하지 못했는가를 밝혀내는 게 핵심일 거고 목표여야 되고 그게 된다고 하면 아마 많은 것이 해결될 겁니다. 저는 근데 중요한 걸 제가 얘기 안 해가지고요. 그 안가 모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안가 모임이 결국은 계엄의 불법성을 희석시키거나 아니면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한 나름대로 뭐 법률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조언을 하는 역할이거나 그 인맥들을 통해서 결국 지휘원까지 연락이 돼서 윤석열을 풀어주는 데까지 간 것 아니냐라고 우리가 의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실체도 같이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결국 박성재하고 심우정만 할 게 아니라 김주현이나 아니면 이완규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까지 그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고 안가 때 그때 CCTV가 지금 공개가 됐잖아요. 그때 대책문건인가 그거 그 이상민 전 장관이 들고 들어오는 거 확인이 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계엄 이후에 계엄 해제되고 난 다음에 결국 탄핵으로 갈 때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일종의 자기들끼리 대응 방안들을 짠 거 아니냐라고 하는 네. 의심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결국 사법부 중립성 문제랑 연결이 돼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2특검이 확실하게 수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약간 좀 굉장히 정치하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이 전략을 짤 때 예를 들면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김건희 개인 비리는 제2특검으로 하고 그리고 경찰도 수사하는 게 없지 않습니다. 특히나 검찰을 상대로 한 수사를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고 싶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박성재와 심우정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유병호 수사는 또 감사원을 중심으로 한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공수처에 맡겨서 검찰 개혁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중수청이라는 게 만들어지겠지만 기존의 수사기관들의 역할이라는 것도 다시 재정립이 돼야 되잖아요. 실력을 한번 봐보자. 경찰이 뛰어난지 공수처가 뛰어난지 특검이 잘하는지 한번 보자. 오. 이렇게 한번 해서 종합적으로 개혁안을 내놓을 때도 거기에 대한 상벌평가를 통해서 중수청에 우위를 둘지 경찰의 수사에 힘을 실어줄지 공수의 범위를 어떻게 조정을 할지 이런 것들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전형적인 수사기관에 대한 체크 앤 밸런스, 견제와 균형을 말씀을 하신 거고 사실 대통령의 그 국정 철학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신상필벌. 잘하면 뭐 중수청에서 권한 더 주고 네. 못하면 검찰에서 권한 뺏고 하는 것처럼 이번에 한번 장을 열어서 자 조직의 명운을 걸고 그러니까요. 각자의 네. 조직의 대표로서 한번 수사력을 뽐내봐라. 라는 걸 하는 건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하고 그게 바로 그 견제와 균형을 제일 살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을 하는데 조금 걱정되는 점은 헌법에 영장 청구권은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결국 그 게이트키퍼가 검사가 될 거다. 맞아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뭐 개헌을 당장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구성을 하되 그 게이트키퍼가 되지 않게 하는 묘안을 좀 생각해내야 그 될 얘기 것 같습니다. 들으니까 그러니까 네. 힘 빠져요? 그러네요. 좀 아니 그건 아니고 네. 웃을 생각이 든 게 이제 전담 재판부가 있는 것처럼 검찰에도 그런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부가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수사부를 그래서 보니까 네, 그- 영장 청구 경유하는 그래서 예. 이걸 국수본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영장이 검찰로 갈 확률이 그렇죠, 높아서 그렇죠. 저는 특검 안에 특검, 국수본 출신의 그치. 사람들을 넣어서 거기서 협조가 되는 검사와 특검이 이제 정장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되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네. 사실 특검의 규모를 할 때는 뭐 직원 규모에 대해서 많이 신경 안 써서 검사 몇 명이냐고 신경 쓰고 그걸로 비판을 받으니까 검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영장을 판단하거나 이 사람들이 그 수사를 하거나 뭐 법령에 대한 해석이 부족할 때 도와주는 형식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직접 수사하는 거는 아까 말한 그 부분만
하게 만들고. 근데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윤석열 잡을 때 경찰이 공수처랑 협조했던 것처럼 검사에 대한 수사니까 공직자에 대한 수사니까 경찰이 영장을 공수처에 넣을 수 있잖아요. 할 수는 있죠. 경위에서 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공수처의 실력과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니 근데 지금 뭐 그러니까요. 공수처 예. 지휘부가 기소된 상황이라서 네. 공수처가 그런 수사 부분이 동력이 있죠. 네. 있느냐 이게 네. 좀 고민스러운 지점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공수처가 쌓여 있는 사건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음. 저는 그래서 특검으로 가되 특검의 구성 인원을 국수본에서 지금 그 공백 기간 동안 많이 수사를 했던 사람들을 대거 그 인수하고 특히 그 안에서도 이제 그 평가가 좋거나 이제 여기 수사에 의지가 있는 검사들만 데리고 와서 영장이 발부되는데 무리 없도록 하는 거를 콜라보로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적당히 중간쯤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통일교 사건에 국수본이 집중할 수 있도록 국수본이 그쪽으로 좀 가고 그리고 이제 지금 내란과 관련돼 있는 문제에서 다 실체가 규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건 제2특검 쪽에서 가지고 가고 보내고 네, 어차피 그러면 영장 청구를 특검에서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노선 정리를 좀 하면 어떨까 싶고 공수처는 잡을 때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공천 일단 집에 수사하기 불난국도 쉽지 끄고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갈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지금. 저희 생각은 다릅니다. 전 조이대만 치워주면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런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잘 발휘해가지고 맞아요. 다양한 방식을 열어두고 좀 이렇게 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